뭐라면 리뷰를 하면은 이런 거네. 자, 1번 뭐에 판의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경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 그치? 근데 판의 경계가 커다랗게 몇 개로 나누어진대?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은 몇 개로 그냥 분류하자고 했어. 첫 번째 수렴형이라는 애가 있었고, 맞아? 두 번째가 뭐가 있었어? 발산형이라는 애가 존재했죠. 오케이? 해서 수렴형은 한 점으로 이렇게 뭐 하는 거? 모이는 거고, 발산은 한 점에서 뭐 하는 거? 이렇게 멀어지는 거지. 물론 얘네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멘틀이가 뭐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대류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멘틀이 대류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누구 있다 그랬어? 지구 내부 에너지 있다 그랬지? 얘네에 의해서 겁내 뜨거워져. 지구 내부 에너지에서. 그러면 밀도 자체가 뭐해지니까? 작아지니까 위로 올라오는 거고, 그걸 고등학교 2학년 때 뭐라고 배우라고? 플룸 구조론이라고 배우라고 했어. 근데 우리 교과서 내용에서는 이제 뭐가 있지? 이렇게 뭐 멘틀이 옆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뭐 멘틀의 대류설, 그치? 멘틀의 대류설을 이야기한다. 자, 수렴형 경계를 볼 때는 일단 조건상 이런 거 먼저 보라 그랬지. 뭐가 있어? 이렇게 대륙 지각과 무슨 지각이 있고 해양 지각이 있고, 저 아래쪽에 누가 있어? 멘트리가 존재하잖아. 그럼 상황을 바라볼 때 1번 뭘 따져야 돼? 얘네들의 각각의 누구를 따지라고 했어? 밀도를 따지라 했지. 밀도가 되게 뭐해? 큰 거고, 얘는 상대적으로 뭐해? 작잖아. 해서 조건상 누구하고 누가 부딪힐 수 있어? 대륙 지각과 대륙 지각이 부딪힐 수 있고, 혹은 뭐 대륙 지각과 무슨 지각이 부딪힐 수 있어? 해양 지각이 부딪힐 수 있죠. 이해가? 그러면 종류가 몇 가지가 이제 서로 같은 애들끼리 부딪히면 이렇게 위로 올라온다 그랬잖아. 그래서 무슨 산맥이 만들어져? 습곡 산맥. 그렇지. 그럼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있으면 얘가 밀도가 뭐하기 때문에? 그렇지. 크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해서 하나는 무슨 산맥? 습곡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렇지. 또 하나는 뭐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하나가 해구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했어. 해서 기억해야 되는 건 수렴형 경계에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해구를 기억하라라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돼. 두 번째 케이스는 뭐? 얘도 대륙지각과 뭐가 존재하고 대륙지각이 있고, 대륙지각과 뭐라는 애가 있는데 해양지각이 존재하는데, 빼서 누구하고 누구만 그냥 알면 된다고? 해양과 해양만 알면 된다 그랬지. 그럼 얘는 밖으로 이렇게 퍼져나간다 그랬지. 퍼져나간다고. 그치? 얘를 뭐라고 해야겠어? 그렇지. 해영이라고 해야겠고. 자, 대륙지각과 대륙지각이 이제 뻗어나가는 걸 뭐라고 해야겠다? 그렇지. 열곡대라고 해야겠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럼 누구는 해령에서 일로 갈 때 A하고 누구 따지라고 그랬어? B에, 자, 세 가지를 따져야 된다 그랬다? 세 가지 뭐였어? 1번 세 가지. 주야, 첫 번째 나이 따지라 했잖아. 그치? 나이는 A하고 B 중에 누가 더 많은 거야? B가 훨씬 더 많은 거죠. 맞아? 그리고 또 뭐 있지? 야, 왜 그래? 쳤나? 그 다음에 뭐 있어? 두께 있잖아, 두께. 두께는 어디가 더 두꺼워져야 돼? A하고 B 중에 B가 훨씬 더 두꺼워져야겠죠. 오케이? 그리고 얘 틀리지 마라 그랬지. 얘가 누구였어? 얘네도 안 떠오르는데 얘 떠오르겠냐? 뭐? 깊이. 깊이가 훨씬 더 뭐해진다? 이렇게 깊어진다고 얘기했어, B가. 알았어? 그래서 해령의 특징에서 땅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꼭 알아야 된다. 발산형 경계의 연장선이 하나가 있었지. 이런 애가 있었네. 얘가 누구야? 주요. 그렇지. 보존형 경계. 이렇게 퍼진다고 해야겠지. 그럼 얘는 A고 얘는 B고 얘는 C고 얘는 D라 가정하면 뭔 일 벌어진다 그랬지? A하고 뭐의 경우에는? C의 경우에는 같이 가는 거고. 맞아? 그리고 누구하고 누구는? B하고 D도 마찬가지 어떻게? 같이 갈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끊겨져 있는 부분 중에 누구하고 누구는? B하고 C는 서로 계속 부딪히니까 뭐가 일어나? 지진이 일어나. 그렇지. 그 지진을 우린 무슨 지진이라고 얘기해? 괜찮아. 다시 하면 돼 항상. 자, 그 지진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야, 이렇게 뭐가 있냐? 하나가 뭐야? 대륙지각이고 또 하나가 뭐야? 해양지각이니까 기준 설정을 했잖아. 몇부터 몇까지 나누라고 했어. 그렇지. 70km부터 여기 어디까지? 300km까지 나누라고 했잖아. 위쪽은 뭐가 되는 거고? 천발 지진이 되고, 아래쪽은 뭐가 돼? 중발, 그렇지. 신발 지진이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이렇게도 한 번 더 나누라 그랬지. 이게 뭐야? 몇 킬로 기준이야?
100kg 기준으로. 그치? 위쪽은 뭐가 되는 거고? 돌멩이권. 다른 말로 암석권이 되는 거고. 그치? 아래쪽은 뭐가 된다? 그렇지. 연약권이 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동네가 만들어지는 누구는? 지진은 무슨 지진이라고? 그렇지. 천발 지진이 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죠. 이런 거 했습니다. 그치? 그리고 자 이제 인터넷 친구들한테 질문을 할게. 그리고 다 그 맨 마지막 시간에 배웠던 게 뭐가 있었어? 어? 어? 뭐 있었지? 기억 안 나? 두 글자인데? 자, 친구 찬스 쓰겠습니다. 저 앞에 있는 친구가 모릅니다. 자, 인터넷 댓글 올려라. 두 글자다. 전 시간에 배웠던 거 뭐지? 또? 신소재? 아니. 맨 마지막에 배웠던 거. 칠판 저 끝에다 적었었어. 야, 니네 듣고 있냐? 말하라고! 뭐지? 몰라? 아, 나 가르쳤는데? 수연아? 유래야? 아, 누구야? 아, 수연이 대박. 얘 얼굴 한번 다시 보고 있네. 야, 우리 다음에 줌으로 한번 만나자. 아, 얘 대박인데? 자, 갑시다. 이제 생투 버전으로 가르쳤다, 얘를. 자, 읽어봐. 뭐라는 애가 있다고? 수송이라는 애가 있다고 했잖아. 수송. 그치? 수송. 그러니까 물질을 전달하는 방법인 거지. 자, 물질을 전달하는 방법은 커다랗게 몇 가지가 있나? 두 가지가 있어. 하나가 무슨 수송이라는 애가 있고, 그냥 내가 할게. 하나가 수동 수송이라는 애가 있고, 그치? 또 하나가 무슨 수송이라는 애가 있어? 능동 수송이라는 애가 존재하는 거야. 다시 수송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 하나가 수동 수송, 또 하나가 능동 수송이 있는 거야. 얘가. 그런데 여기서 잠시 중딩 갔다 오자. 물질의 농도가 이쪽이 고농도고 이쪽이 무슨 농도야? 저농도야. 그러면 얘네는 무엇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농도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겠지. 생각을 해봐. 농도가 어디 쪽에서? 높은 쪽에서 어느 쪽으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겠지. 맞아? 그럼 얘를 뭐가 이동한다고 이야기해? 용질이 이동한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치? 그걸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한다? 확산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 맞지? 중딩 버전이야 지금. 다시 여기 무슨 농도고? 고농도고, 여기 무슨 농도야? 저농도인데 물질이 이동하려고 하나 안타깝게도 뭐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막이 존재한다 그랬어. 그럼 알갱이가 큰 애가 통과한다, 통과하지 못한다? 통과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용질은 이렇게 통과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고, 누가 통과한다고? 용매가 통과한대. 그렇지. 용매가 통과해. 그럼 얘를 뭐라고 이야기할래? 그렇지. 얘를 삼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농도 중심으로 수송을 바라볼 때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 거야? 두 가지가 있어. 하나가 확산, 또 하나가 삼투라는 게 있다라는 거야. 알았어? 이게 이제 교과과정으로 파생이 되는데, 첫 번째 수동 수송의 경우에는 몇 가지가 존재하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몇 가지,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야. 하나가 뭐라는 애가 있고, 읽어봐 시작. 확산이라는 애가 있고, 그치? 또 하나가 뭐라는 애가 있대? 삼투라는 애가 존재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반면에 능동 수송은 뭐를 사용해?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야. 오케이. 뭘 사용한다고? ATP라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상황상 이렇게 설명을 했지. 산에 막 비가 내리는데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빗물이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어디에서 어디로 갈 수 있어?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할 수 있지. 누구 사용했으니까? 에너지 사용했으니까. 농도를 역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가? 얘를 바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능동수송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럼 조건을 보자 이제. 1번 확산의 경우에 마찬가지 또다시 몇 개로 분류할 거야? 두 개로 분류할 거야. 하나가 뭐지? 자, 그냥 받아들여. 첫 번째가 단순 확산이라는 애가 있어. 두 번째가 촉진 확산이라는 애가 존재하는 거야. 알았지? 자, 얘네들과 중등 과정이 다른 점은 뭐야? 얘네들은 세포 안에 있는 막이 없다라는 전제야. 그냥 공간에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어디에서의 물질의 이동이야? 세포 내에서의 물질의 이동인 거든. 다시. 얘네들은 어디에서의 물질의 이동이라고? 세포 내에서의 물질의 이동인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 모든 애들은 죄다 누가 존재하는 거야? 그렇지, 막이 존재하는 거야. 그럼 상황상 다시 정리할게. 이쪽이 무슨 농도라 가정하고? 고농도.
이쪽은 무슨 농도야? 저농도라고 치면은 단순학산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고에서 저로 가는 거야. 됐지? 촉진학산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고에서 저로 가는 거야. 이해가지? 마지막 삼투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되겠어? 저에서 고 농도로 가는 거지. 단 전제 조건 뭐 있지? 이들이 누가 이동하는 거야? 용. 어? 어? 용. 용질이 이동하는 거야. 확산은 누가 이동한다고? 용질이 이동하고, 삼투는 누가 이동한다? 매가 이동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알았지? 여기까지 됐어? 자, 다시 갑니다. 그런데 요 상황에서 이제 이런 게 존재하죠. 봐. 촉진 확산은 요런 게 있어. 얘를 뭐라고 얘기할까? 얘를 막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자, 다시 가가. 뭐가 있지? 세포가 있지? 세포에는 당연히 누가 있을까? 핵이 있고 DNA, RNA 뭐 있겠지.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어떤 물질들이 무엇을 만들어? 단백질을 만든다고 치자. 이 단백질이 어떻게 돼야 돼? 밖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혹은 물이 들어오던가, 혹은 이온이나 기타 등등의 물질들이 왔다리 갔다리 걸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누구를 통과하게 되는 거야? 세포 막을 통과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 세포 막을 통과하는 과정이 몇 개가 있다는 거야? 2개가 있다고. 누가 통과할 때? 용질이 통과할 때. 그냥 일반적으로 세포막을 통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통과하는 걸 바로 뭐라고 해야 돼? 단순확산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누가 존재한다는 거야? 막 단백질이 존재하는데, 이 막 단백질을 통과하는 과정을 뭐라고 해야 돼? 촉진확산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그럼 용매가 이동하는 건 더 단순하죠? 이쪽 무슨 농도? 고농도. 이쪽은 저농도라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그렇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만 이동하면 돼? 물만 이동하면 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겠죠. 이해돼?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약간 이상한 짓을 할 거야. 봐봐. 설명하기 이전에 미리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 생원 배운 사람 있을 거야. 얘가 누구지? 뉴런이야. 뉴런 신경이지. 뒷다리에서 빼가지고 여기 실험하는 거야. 알았지? 자, 뉴런인데 뉴런의 요 부분이 이렇게 있어. 얘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여기 가봐. 시작. 축삭돌기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야. 지금 뉴런이 있는데 얘를 축삭돌기라고 얘기한대. 근데 이 축삭돌기는 흔히 마이너스야. 음전화 단백질로 되어 있는 거야. 봐. 그럼 이 상태에서 축삭돌기를 겁내 크게 그린 거야. 이렇게. 요 부분이 이렇게 어떻게 돼? 크게 보였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됐지?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네모 하나 있고, 이렇게 세모 하나 있고,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있다 치자. 그리고 일단 기준상 이렇게 나눴다고 쳐. 네모하고 세모 동그라미는 다르다는 걸 일단 설명한 거야. 자, 첫 번째 케이스야. 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Na++ K 이렇게 됐죠. 나트륨 칼륨 따라해봐. 읽어? 펌프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두 번째, 얘는 Na 뭐가 돼? 채널이 되는 거야. 혹은 통로라고 이야기해도 돼. 알았지? 다시, 얘는 뭐라고 했어? 펌프고, 얘는 뭐야? 통로 혹은 채널이 된다라고 치자. 얘는 누구냐면 K 플러스라는 채널이 된다고 쳐. 통로라고. 어떤 물질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펌프가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조건 바꿀게. 자, 상황을 잘 생각해야 돼. 1번, 축삭돌기 바깥쪽에는 누가 겁내 많냐면 Na 플러스가 겁내 많아. 다시, 축삭돌기 안쪽엔 누가 많냐면 K 플러스가 겁내 많은 거야. 됐지? 다시 이야기할게. 축삭돌기 바깥쪽에 누가 많다고? Na 플러스가 많아. 안쪽은 누가 많대? K 플러스가 많다는 거야. 얘가 그러면 생원 과정인데, 자극이 빡 오면은 누가? 나트륨이 어디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해돼? 그럼 이 상황만 여기에 비춰서 설명해봐. 나트륨은 어떻게 왔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왔지. 이해가지? 그럼 나트륨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왔는데, 잘 봐. 그냥 인지질을 통해서 왔어? 아니면은 막 단백질을 통해서 왔어? 막 단백질을 통해서 왔지. 그럼 방금 설명했던 요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누구에 해당돼? 얘야? 그렇지. 얘 촉진확산에 해당되는 거야. 얘가 다시, 얘는 뭐에 해당된다고? 촉진확산에 해당돼. 두 번째, 나트륨이 들어갔는데 이제 반대로 칼륨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어디에서 어디로 간 거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간 거지. 그치? 그러면 누구를 통과했으니까? 막 단백질 통과했으니까 따져봐. 누구가? 촉진확산에 해당되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점을 지금 눈으로 확인한 건 뭐지? 이 친구 누구 있고 이 친구 누구 있다고? 막 단백질, 다른 말로 뭐? 채널이 존재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죠. 오케이? 그리고 얘네는 어디에서 어디로 갔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간 거지. 그치? 그럼 이제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이쪽이 상대적으로 나트륨이 뭐? 저농도고 이쪽은 뭐야? 칼륨이 저농도가 되는 거야. 맞아? 근데 이제 칼륨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어지럽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들어왔어. 그리고 나트륨은 저농도에서 또다시 어떻게? 고농도로 이렇게 간대. 그럼 얘는 조건 3개 중에 뭐에 해당돼? 어? 그렇지. 일단은 누구? 촉진 확산에 되는 거야? 맞아?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간 거잖아. 그치? 누구에 해당돼? 능동수송에 해당된다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정리하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얘 고농도고 얘 누구인데? 저농도인데 용질이 이동할 수 있어. 어디에서 어디로? 저농도에서 어디로? 고농도로 이동할 수 있다고. 단 누가 존재해도 막이 존재해도. 그런데 이때 누구를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ATP인 누구?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저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네. 펌프라는 건 뭐 사용하는 거? 에너지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얘는 무슨 수송에 해당돼? 능동 수송에 해당되는 거고. 그치? 채널은 뭘 통해서 이동하는 거야? 그렇지.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니까 얘는 누구? 확산에 해당되는 거지. 그치? 근데 그 확산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야 돼? 촉진 확산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된다는 거야. 얘가 다시 돌아 정리할게. 봐. 수송은 케이스 몇 가지 있다고? 2가지 있다고. 하나가 뭐? 수동수송. 또 하나가 능동수송. 나누는 건 누구 중심으로 나누는 거야? ATP 중심으로 나누는 거야. 얘는 농도를 기준으로 왔다리 갔다리 거는 거고, 얘는 뭐? 에너지를 사용하냐 사용하지 않냐에 따라서 나눠진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지. 됐지? 자, 2번째 케이스. 확산의 경우에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가 있는데? 세포막이 있는데 세포막을 그냥 통과해. 따라하자. 누구를 통과하는 거야? 이 친구는 인지질을 통과하는 거지. 맞아? 그리고 얘는 누굴 통과하는 거야? 그렇지. 막 단백질을 통과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결론상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봐. 내가 그렇게 수업하면서 제일 그리기 싫어하는 얘네가 있다고 해야겠지. 그치? 자, 얘가 누구야? 인지질인 거고, 얘는 뭐야? 막 단백질이지. 그럼 인지질 입장에서 어떤 물질이 통과하는데 이 인지질의 이쪽이 바로 뭐였어? 친수성이고 얘가 뭐가 돼? 소수성이 된다 그랬잖아.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돼? 친수성 거쳐서 소수성 갔다 소수성 가서 다시 친수성 거쳐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 이 물질은 비단 가장 길게 포함되어 있는 누구? 그렇지. 소수성, 미안해. 소수성에 해당돼야 되는 거다. 그치? 그러니까 이 물질은 누구? 기름 성분이 잘 통과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2번째로 얘는 흔히 이야기하는 대문이라고 생각을 하자. 근데 쪽문이야. 그치? 그럼 사이즈가 큰 애가 통과해? 작은 애가 통과해? 작은 애가 통과하는 거야. 이해가? 자, 정리하면 단순 확산은 누구하고 누가 통과하는데? 1%. 하나가 뭐라고? 지용성 물질들이 통과하는 거야. 맞지? 그리고 2번째가 뭐였지? 크기 자체가 뭐여줘야 되는데? 작아져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됐지? 자, 2번째. 촉진 확산은 그러면 누굴 통해서 이동하는 거야? 여기 있는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지. 그럼 물질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뭐 해도 돼? 커도 되는 거야. 얘가? 그럼 물질의 크기 자체가 뭐해지는 케이스도 있고 커지는 케이스도 있고, 단 수용성은 통과하지 못했으니까 이게 무슨 성? 수용성 물질들이 통과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또 하나 있지. 저기서 했잖아. 나트륨하고 뭐가 존재? 칼륨? 그렇지. 이온이란 물질이 통과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고로 정리하면 단순 확산과 촉진 확산은 케이스 몇 가지? 일단 2개로 나누었지. 단순 확산은 누구하고 누가 통과할 수 있다고? 지용성과, 그렇지. 크기가 작은 애들이 통과하는 거고, 촉진 확산은 뭐하고 뭐? 수용성과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애들이 통과할 수 있다. 또 하나 포함을 시키자면 누가 통과한다고? 이온이 통과한다라는 걸 꼭 알아야 돼.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야. 여기에서 잘 봐라. 이제 니네 학교 문제인 거야. 자, 여기에서 얘를 또다시 두 개로 나눌 거야. 뭐냐면 여기 있는 여기 누구 통로 단백질을 이제 두 개로 나누겠다는 거지. 그치? 자, 두 가지로 그냥 줄일게. 1번 하나가 방금 얘기했던 뭐 통로 단백질인 거고, 또 하나가 자 읽어봐, 운반체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 아, 이건 또 뭔 소리냐. 봐라. 그냥 이게 인지질이고 얘가 통로 단백질이라고 치자. 그럼 여기는 그냥 뭐만 이렇게 있는 거야? 구멍만 띵 있는 거야. 그런데 운반체 단백질은 어떻게 생겼냐면 대충 뭐 그냥 책에서 표현할 때는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크기가 매우 큰 애들 있지. 크기가 큰 애들은 이 운반체 단백질의 형태가 뭐야? 바뀌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야. 얘가. 근데 얘는 어떻게? 크기가 얘보다는 상대적으로 뭐야? 작겠지. 그냥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렇게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얘가. 그래서 다시 이야기할게. 확산의 종류 몇 가지 있고, 두 가지. 하나가 단순 확산, 또 하나가 촉진 확산이 있고, 이 촉진 확산은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 뭐하고 뭐로 나눠진다고? 통로 단백질과 운반체 단백질로 나눠진다고. 두 번째, 삼투는 뭔 일 벌어졌어? 조만간 종치게 생겼어. 빨리 해야 돼. 삼투는 뭔 일이 벌어졌어? 삼투. 그렇지. 삼투는 어디에서 어디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가 이동해? 용매가 이동한다는 거지. 얘가. 자, 그럼 이제 저기에서 칠판 내가 다 쓴다 그랬지? 자, 아이 스타일이 맞아요. 자, 이제 분류를 할 겁니다. 자, 1번 투석 알아? 투석이 뭐야? 삼투석하는 거? 쉽게 말하면 피 걸러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람 투석이 뭐냐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투석 기계가 있어. 그러면 사람의 피를 빼가지고 투석 기계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돌리는 거지. 그래서 사람의 피에서 안 좋은 물질들을 빼내는 걸 뭐라고 얘기해? 투석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투석을 할 때 포인트야. 투석을 할 때 저기에다가 깨끗한 물을 집어넣으면 돼,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얘가 피 뺐잖아. 그럼 이렇게 피가 이렇게 이동한다고. 근데 여기 이렇게 투석 기계가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뭘 해야 되겠어? 여기다 이제 깨끗한 물을 넣어야지. 안 좋은 애들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는 깨끗한 물을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깨끗한 물을 사용하면 너 포도 당이고 뭐고 다 나가는 거야. 뒤진대.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친구하고 이 친구의 무엇을 맞춰야 돼? 농도를 일단 맞춰줘야 되는 거야. 이해가? 그게 바로 뭐냐면 조금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바로 혈장의 농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피에는 종류 몇 가지 있어? 두 가지 있지? 건더기, 국물. 피 보면 건더기 있고 국물 있잖아. 건더기가 뭐야?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그치? 국물은 뭐야? 국물이 혈장인 거지. 이해가? 이 혈장의 농도가 바로 뭐냐면 NaCl 0.9%가 되는 거야. 따라해봐. 뭐라고? NaCl 0.9%. 그러니까 그냥 물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돼? 소금물 집어넣는 거지. 그치? 나머지 농도를 맞추고, 그리고 나서 안 좋은 물질인 누구? 예를 들어서 뭐 요소 같은 거 있잖아. 걔네가 이쪽은 고농도고 이쪽은 저농도니까 이렇게 나가겠지. 얘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해? 투석의 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여기서 그럼 내가 가르치고 싶었던 건 뭘까? 얘 이야기하려는 거지. 혈장의 농도는 몇이라고? NaCl 0.9%라고. 알았어? 그럼 지금의 이제 조건을 총 몇 개? 3개로 쪼갤 거야. 2개씩.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학교가 클래스가 있으니까 세포의 종류가 몇 개야? 야, 니네 세포의 종류 몇 개냐? 얘는 또 가만히 말을 시켜줘야 돼. 세포의 종류가 몇 개? 여러 개 막 이렇게 할 거야? 세포의 종류하면 애들이 흔히 뭐라고 이야기해? 동물세포, 식물세포라고 이야기하지. 그치? 두드러 패야 돼, 걔는 이제. 알았어? 자, 세포는 하나가 뭐라는 애가 있고, 원핵세포가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 진핵세포가 존재하는 거야. 그 진핵세포에서 분류를 하면 누구하고 누구? 식물과 뭐로 나누어지는 거야? 동물로 나누어지는 거야. 이해가지? 그럼 질문 간다. 식물세포에만 존재하는 건 누구야? 괜찮아. 모르니까 하고 났지. 안 괜찮아. 식물에만 존재하는 게 1번
시작. 세포벽이라네요. 자, 원형질, 후형질 알아볼라. 그냥 크게 대답해. 뭘 모른다고 그랬지? 원래 있던 형질을 세 글자로 줄여봐. 원형질, 그치? 이후에 생긴 건 뭐겠어? 어? 뭐라고? 하영아 보고 싶다. 얘 말 안 한다. 아, 나 미치겠다. 다시. 야, 뭐라고? 세포벽이잖아. 세포벽이 바로 뭐가 된다고? 후형질에 해당되는 거야. 다시. 원래 있던 세포, 원핵세포. 이후에 진화된 세포, 뭐? 진핵세포. 됐지?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차이점의 첫 번째 누가 있어? 세포벽의 유무. 이해가지? 이 세포벽은 이후에 생겼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읽어. 시작. 후형질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알고 있어 일단. 나중에 배울 거니까 지금 외워 그냥. 다시. 이 상태에서 조건은 세 가지로 쪼갤 거야. 봐. 얘네는 식물세포고 얘는 동물세포인 거야. 그치? 그리고 이쪽은 뭐냐면 순수한 누구? H2O를 이야기할 거야. 순수한 H2O. 두 번째, 얘는 NaCl 몇 프로야? 0.9%인 거야. NaCl 0.9%. 1%도 아니고 왜 0.9%죠? 어떤 느낌인지 알지? 그치? 뭐의 농도? 혈장의 농도라고 하겠어. 그치? 그럼 만약에 여기는 NaCl 몇 프로라 가정하면 5%라고 가정하자고. 그럼 느낌상 쟤는 무슨 농도야? 저농도. 얘는 같은 거지. 누구랑? 그렇지. 혈장 농도랑 같은 거야. 그럼 얘는 뭐야? 그렇지. 고농도에 해당되지. 이들에게 각각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이름을. 뭐라고? 자, 얘를 저농도예요. 시작. 뭐라고 한다고? 저장액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얘는 농도가 같아요. 그럼 뭐라고 할래? 같을 등자 써서 뭐라고 한다고? 등장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장이 뭐야? 혈? 혈장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농도가 상대적으로 뭐하니까? 높으니까 뭐에 해당돼? 고장액에 해당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죠. 됐지? 그럼 케이스 총 몇 개 나와? 난 뭐 한 거니? 야, 케이스 몇 개 나와? 저장액, 등장액, 고장액이잖아. 근데 한쪽은 뭐고? 식물 한쪽은 뭐니까? 총 몇 개 나와? 근데 6개 나오겠지. 이렇게 나누면 총 이렇게 몇 개가 나와? 총 이렇게 6개가 나오겠지. 이해돼? 그런데 위쪽과 아래쪽의 차이점은 뭐야? 세포벽의 차이인 거지. 그치?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이제 표현해 줄 필요가 있다? 따단따단 딴딴딴딴. 누구를 표현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세포벽을 표현해 줄 필요가 있다. 이해가지? 그럼 얘는 그냥 세포인 거고, 얘는 원형질 이후에 수형질이 생겼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지. 이해가? 그리고 나서 이제 다 적는 거야. 뭘 적을까? 뭐 적을까? 얘 저장액이잖아. 그럼 이쪽이 저농도인 거지. 그럼 여기 고농도야, 고농도야? 어려워? 다시? 야, 여기가 저농도라고. 그럼 여기 뭐야? 고농도가 되는 거지. 그치?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 자, 다시 갈게. 비커에다가 어떤 액체 집어넣고 여기다 뭐 집어넣었다는 거야? 이렇게 세포 집어넣었다는 거야. 그럼 농도라는 건 두 개가 상대값인 거잖아. 근데 바깥쪽이 저농도니까 안쪽은 뭐가 돼야 돼? 고농도가 되겠지. 이해가? 그럼 다시 갈게. 자, 맞춰보세요. 여긴 저농도일까요, 고농도일까요? 네, 그렇죠. 얘는 저농도가 되고 얘도 저농도가 되고 얘는 고농도가 되겠지. 그치? 그럼 1번 처음부터 가자. 자, 이 친구 봐. 동물의 경우에는 동물의 경우에 NaCl 0.9%에 집어넣었어. 그럼 이 농도하고 이 농도는 서로 쌤쌤이야, 쌤쌤이야. 쌤쌤이지. 그러면 물들이 움직일 필요가 있어, 없어? 있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 움직여야 되지. 두고 봐. 장단컨대 두고 봐. 얘 시험에 나온다. 물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거야. 물질 대사나 기체교환 혹은 기타 등등 때문에 물질들은 계속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친구하고 이 친구의 뭐가 같을 뿐이야? 농도가 같을 뿐이야. 알았어? 절대 틀리지 마. 얘. 알았지? 등장액에 집어넣어도 물질들은 이동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알았어? 자, 그럼 왼쪽부터 보세요. 자, 얘 무슨 농도? 고농도. 여기는 저농도야. 그런데 이제 상황을 생각을 해봐. 그럼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와야 돼? 대답해봐.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렇게 와야 되지. 저농도에서 이렇게 고농도로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봐. 물이 들어왔으니까 안쪽에서 밀어 제끼는 힘이 있겠지. 걔를 팽팽해져요? 압력을 느끼네요? 두 글자를 줄여봐. 팽팽해지는 압력이야. 두 글자를 줄여봐. 팽팽해지는 압력이라고. 뭐라고? 팽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따라해. 뭐라고 한다고? 팽압을 느낀다고. 아, 얘가 되게 팽팽해지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야. 이해해? 그럼 이 상태에서 세포가 말랑말랑하니까 사이즈가 커질까요? 커질까요? 커지겠죠. 부피가 커지겠지. 그럼 부피가 커지다가 막 들어가면 얘는 드디어 막 찢어지겠지. 걔를 무슨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피가 철철 현상. 시작. 용혈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따라해봐. 뭐라고 한다고? 용혈 현상. 내가 이게 싫어서 빨리 하려고 그러는데. 땡땡. 얘들아 재밌지 않냐? 학원에 종도 쳐. 여기는 재수생들이 넘치는 재종반. 안타까운 고1 하나. 다시 갑니다. 무슨 현상? 용혈 현상이라는 거죠. 용혈 현상. 오케이? 그럼 이제 이 친구 생각해봐. 얘는 이제 뭔 일이 벌어졌어? 물이 막 들어갔지. 그러니까 세포의 크기가 뭐해졌을까? 점진적으로 막 커졌겠지. 커졌는데 세포 벽은 뭐야? 셀룰로스야. 잘 안 뽀개진다고. 그럼 빵빵해지다가 멈추는 거지. 아, 겁내 빵빵해져요. 읊어봐. 뭐라고? 팽윤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야. 단어를 몰라도 돼 일단. 근데 알아야 되는 건 딱 하나지. 뭐일 때? 동물 세포를 어디에 집어넣었을 때? 저장액에 집어넣으면 아, 부피가 팽창하다가 드디어 뭐해? 피가 터진다. 걔를 무슨 현상이라고 이야기한다? 용혈 현상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지. 그럼 요 아래 봐봐. 요 아래. 이번에 이제 물이 어디로 갈까?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지 이제. 그럼 물이 다 빠지잖아. 그럼 얘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얘 쭈글탱이 되겠지. 그거 무슨 현상이야? 쭈글탱이 현상이지 뭐 어떻게. 됐어? 여기까지? 쭈글탱이 현상. 아, 뭐 별로 의미 없다는 거죠. 그럼 자, 위에가 문제네. 자, 뭐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렇게 물이 빠지는 거다. 아, 그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만 빠진다고는 안 했어. 양이 더 많다는 거지. 그러면 얘 어떻게 될까? 다시 안쪽에 있는 누구? 세포막은 쭈글탱이가 되겠지. 맞아? 그런데 바깥쪽에 있는 누구의 경우에는? 세포벽의 경우엔 구조잖아. 그러니까 쭈글탱이가 돼 안 돼? 안 되겠지. 이 친구 누구였어? 원래 있던 형질이잖아. 뭐야? 아,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그걸 또. 원형질이지, 그치? 원형질이 후형질에서 힝! 나눠졌어. 뭐라고 해? 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를 바로 뭐라고 이야기한다? 원형질 분리라고 이야기한다. 오케이? 그러면 자, 찍신 강림하라. 찍신 강림하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두 개를 찾으면? 그렇지. 이거 틀리면 바본 거야. 그렇지. 몇 번과? 3번과 몇 번이라고? 4번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총 정리하면 뭐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 무슨 세포의 경우에는 무슨 세포의 경우? 식물 세포를 어디에다 집어넣으면? 그렇지. 고장액에 집어넣으면 뭔 일이 벌어진다고?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다. 석고원. 됐죠? 미안. 식물 세포를 고장에 집어넣으면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다. 두 번째, 뭐? 동물 세포를 어디에다가? 저장액에 집어넣으면 뭐가 일어난다고? 그렇지. 용혈 현상이 일어난다. 몇 개만 기억하면 된다고? 이렇게 두 개만 기억하면 된다. 이해돼? 아, 10분 쉬었다 갑시다.